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문제 1번에 기본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는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이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A3셀부터 시작하셔서 D12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입력에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데이터 입력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꼭 범위 정하지 않으셔도요. A3셀부터 데이터를 입력하신 다음 A12셀까지 입력하시고 다시 B3셀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직접 문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셀 서식을 지정하는 5문항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A1부터 G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 탭에 가시면 맞춤 안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는 도구를 찾고자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맞춤 옆에 하살표가 있고요. 이 하살표 부분 맞춤 옆에 하살표 클릭하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맞춤 탭에 가시면 맞춤 탭에 가로 영역에 가셨을 때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선택하고 나서 다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홈 탭의 맞춤에 그 다음 옵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셀 서식의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를 메뉴를 클릭하셔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의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셀 스타일을 제목 2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클릭하시면 현재 제목 및 머리글이라는 셀 스타일이 있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셀 스타일은 제목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2를 선택해 주시면 선택한 영역에 입력된 제목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의 높이를 27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행의 높이를 현재 작업하는 제목행에 대한 높이를 27로 설정하기 위해서 행머리글 2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27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셀 서식에 제목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적용할 건데요. C4부터 C9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10부터 C13까지를 선택합니다. 두 개 영역에 대해서 홈 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맞춤에 가셨을 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영역에 같은 서식을 적용할 거라서 한 번에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 선택하시고 홈에 오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같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업하는 A3부터 G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을 황금색의 강조색 4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셀 스타일에 가셔서 아까 하셨던 것처럼 제목에 대한 셀 스타일을 적용한 것처럼 현재는 제목행에 대해서 셀 스타일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황금색의 강조색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색의 강조색 4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설명이 표시가 된다면 클릭하셔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3부터 G3 영역에 대해서 셀 스타일 황금색 강조사 서식을 적용하셨고요. 다음은
C3셀을 선택하시고요. C3셀에 구분이라고 입력된 부분에 분자 뒤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수식 입력줄에 구분이라고 입력된 텍스트가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구분을 분자 뒤에 커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희는 현재 구분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한자로 변환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한자 키 눌렀을 때 화면에 한글 한자 변환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 제시된 한자 구분을 선택하시고 변환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C3셀에 입력된 한자 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24부터 23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겠는데요. 24부터 2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요. 위쪽에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 옆에 옵션을 클릭하셔도 화면에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현재 입력된 데이터 문자 뒤에다가 요일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형식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를 입력하시고 문자 뒤에다가 요일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텍스트가 한 글자라면 큰 따옴표 생략하시면 자동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네, 텍스트가 두 글자입니다. 이럴 때는 텍스트에 대해서 큰 따옴표를 처리해 주신 게 더 좋고요. 물론 처리하지 않았다 하면요. 큰 따옴표는 요라는 글자 큰 따옴표 문구고요. 1이라는 글자 큰 따옴표 묶어서 각각 글자에 대해서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생략하셨다 해서 감점되는 건 아니고요. 단지 두 글자 이상의 텍스트를 입력하신다면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와 요일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수업 요일에 기존에 입력된 텍스트 뒤에다가 요일을 붙여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홈 탭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가 있고요. 테두리에 가시면 모든 테두리라는 도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범위 정한 영역에 대해서 테두리 안쪽에 있는 모든 테두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문항의 셀 서식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텍스트 나누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A3부터 A11까지 영역을 지정하시고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위쪽 메뉴에 가시면 데이터 탭이라고 있고요.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원본 데이터 형식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요. 쉼표라는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 및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텍스트 마법사 2단계에서는요. 현재 구분기호가 탭이 아니라요. 문제에 쉼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쉼표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에서 특정 필드를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면 특정 필드를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이라고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침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마침을 클릭하시면 아까 A3부터 A11 영역에 쉼표로 구분되어서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가요. 각각의 A열부터 시작해서 F열로 나눠서 텍스트가 나눠져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 입력하는 문제 5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10점,
조금 전에 하셨던 텍스트 나누기 문제 5점에서 총 20점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표 1에서요. 표 1에서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이용 시간을 D3부터 D10 영역에다가 문제 제시된 표시 예 형식으로 그래서 구하신 시간 뒤에다가요. 한글로 텍스트 시간을 붙여가지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시간을 추출하는 hour 함수하고요. 분을 추출하는 minute 함수하고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면 등호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if 만약에요. 조건이 어떤 내용인가 살펴봤더니요.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 단위에서 30분을 초과했습니까?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30분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분을 계산할 수 있는 minu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바로 왼쪽에 있는 C3의 종료 시간에서 마이너스 시작 시간 B3에 있는 시작 시간을 뺀 값이요. 혹시 30분을 초과했습니까? 초과했습니까? 라고 하면 크다 30이라고 합니다. 30분 이상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등호가 있어야 했었는데요. 30분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등호를 입력하지 않고요. 30 크다라고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임의로 작업을 닫지 않고 작업을 해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값이 30분을 초과했습니까? 그렇다면 쉼표. 문제에서 초과한 경우에는 1시간을 더한 뒤에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1시간을 더할 거냐면요. 첫 번째 문제에서 종료 시간에서 시작 뺀 이용 시간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hour 함수를 통해서 종료 시간에서 C3에서 마이너스 B3 시작 시간을 뺀 시간을 이용 시간을 구했는데요. 그래서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이용 시간을 구했는데 30분을 초과했다면 이 구한 값 뒤에다가 1시간을 더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쉼표 if 함수에 대한 조건 30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hour 함수를 통해서 이용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종료 시간 빼기 시작 시간을 뺀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B2라고 하면 나중에 오류가 생기겠죠. B3셀 클릭하시면 좋은데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저처럼 셀 주소를 입력할 때는 정확하게 셀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if 함수에 대해서 조건 true,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다 입력하셨습니다. 이제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구하신 값 뒤에다가요.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우리는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함수를 이용하셔서 계산 작업을 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표 2에서 지점명이 광화문인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의 평균을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H10부터 I10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K 오른쪽에 K8부터 K9 영역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조건은 지점명이 광화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D 함수는 조건을 작성할 때 필드명과 조건이 같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점명과 광화문에 해당한 데이터를 G2셀과 G4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 K8셀에 오셔서요. 컨트롤 V 하시면 조건에다가
문제에서 요구한 지점명에 가서 강화문을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H1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면 D-average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등호를 입력하시고 D로 시작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D를 입력하시고요. average, D-average 함수를 찾을 수 있다면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안쪽에 인수가 3개 인수가 필요한데요.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처음 사용하실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서 함수 삽입의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서 깜빡깜빡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데이터의 목록입니다. 우리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데이터의 목록입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데이터에서는 성명부터 시작해서 관련 데이터, 모든 연결된 데이터인 F2부터 I9까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현재 작성된 이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에 오시는데요. 일단 필드에 오셔서 필드는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 건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현재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계약 건수는 세 번째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수식을 이용해서 옆에 계약 총액도 구할 겁니다. 그러면 계약 총액은 성명, 지점명, 계약 건수, 계약 총액 네 번째 있습니다 라고 4라고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다시 4라고 수정하지 않고 수식 한 번을 작성해서 복사하더라도 자동으로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필드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필드명, 계약 건수라고 입력된 H2셀을 선택하시면 수식을 복사하면 I2셀로 바뀝니다. 그러면 앞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범위 정한 영역도요. F2부터 I9 영역을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H10에서 I10으로 복사하면 F2가 아니라 G2로 바뀔 겁니다. G2부터 J9라고 바뀌겠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영역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F2부터 I9, 아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데이터 목록을 범위 정하셨던 데이터는 범위를 지정하셔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고정할 수 있죠. 움직이지 않겠다. 이 영역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라고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필드는 수식을 복사하면 H2가 아니라 I2로 바꿀 겁니다 라고 해서 절대 참조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건입니다. 조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필드명과 조건을 같이 드래그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조건에 있는 지점명과 강화문이란 조건은 수식을 복사했을 때 바뀌면 안 되죠. 그러면 드래그 하자마자 F4 눌러주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깜빡 F4 누르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F4 눌러주시면 전체 범위 절대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범위를 지정해서 F4 누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냥 F4를 누르게 되면요. 한쪽에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아까는 바로 드래그 하자마자 F4 눌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요.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조건 영역을 선택을 했어요. 바로 F4를 누르지 않고 H2셀 맞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와서 F4 안 했네 하고 F4를 누르시게 되면요. 앞에 있는 K8셀은 절대 참조가 되지 않죠. 그러면 나중에 수식을 복사하면 K9는 고정되지만 K8셀의 위치는 L8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서 다시 한번 지우고 드래그 하자마자 바로 F4를 누른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바로 누르지 못했다면 범위를 지정하시고 F4 눌러주시면 앞에와 뒤쪽에
다 고정할 수 있도록 절대 참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구해지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에 해당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한 값을 1의 자리에서 내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자릿수를 조정할 건데 내림하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다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릿수 1의 자리에서 내림하겠습니다. 라고요. 자릿수를 맨 끝에 가셔서 쉼표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라운드 다운도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 다운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두 번째 칸에 자릿수에 오셔서 정수로 표시하실 때는 0을 입력하는데 1의 자리를 내림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만약에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지만 지금처럼 1의 자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마찬가지로 계약 총액에 대해서도 1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예제, 커서를 D23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A, B, C, D니까요. D23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문제에서 영어 점수가 입력된 데이터가요. 6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 영어 점수도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과학 점수도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학생은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학생은 영어 점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 점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왔을 때 해당이 되죠. 다섯 번째 과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어 점수, 나머지 영어 점수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영어 점수와 과학 점수 둘 다 60점 이상인 학생은 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2라고 구할 건데요. 이 2명이란 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D23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비율을 구하는 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학생 수를 일단 구하고요. 나누기 전체 학생 수로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count if s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니까 s가 붙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식을 작성할 때 함수 마법사 이용하실 거면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함수 삽입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영어 점수에 가셔서요. 조건은 크거나 같습니까? 60이라는 조건을 주실 거고요. 다시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과학 점수에 가셔서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200%라고 구해지는데요. 전체 학생 수로 나누고자 합니다. count A, 카운트는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count A는 숫자뿐만 아니라 비어있지만 않으면 셀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count A란 함수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범위는 count A 함수 안에 이름을 넣어주셔도 되고 영어 점수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단 필드 하나, 이름이든 영어 점수든 과학 점수든 비어있지 않은 데이터의 필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버튼 누르시면 전체 학생 수 중에 2명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에서는요. 표 4에서 기준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셀에 입사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셔서 근무 연수를 구하고요. 지역에 따른 연차 일수를 더한 휴가 일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가 일수에 대한 계산식은 기준일의 연도에서 입사일의 연도를 뺀 값에다가 곱하기 3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지역이 서울이면 더하기 5를 할 거고요. 서울이 아니면 더하기 7을 할 겁니다. 일단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기준일에 가서 기준일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그 다음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이열함수 입력하셔서 입사일에 해당한 데이터에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이 구한 값을 곱하기 3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수식에 대해서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곱하기 3 입력하십니다. 36이라는 값이 구해졌고요. 휴가일수가. 그 다음 지역이 서울이면 이란 조건을 줄 겁니다. 맨 끝에 가셔서 클릭하시고요. 더하기 if 만약에요. 우리 지역이 서울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H14를 클릭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H14 바로 위에 있는 H13을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H14의 값이 서울과 같습니까? 라고요. 서울이라고 한글로 입력을 하시고요. 서울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휴가 일수를 5를 더 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쉼표 7일을 더 줄 겁니다. 가로 닫습니다. if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요. 또는 위쪽에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서 if 함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닫으셨으면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기준일의 연도에서 입사일의 연도를 뺀 값에 곱하기 3을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5 또는 7일 더한 결과가 휴가 일수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학번을 이용해서 학번은 A27부터 A33에 있고요. 학번을 이용하여 오른쪽에 작성된 학과 코드표 학과 코드표는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올 거고요. 학과 코드표를 참조하여 학과를 표시하시오. 학번에는 D210이 MT2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학과 코드표는 DEMICO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학번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해야만 오른쪽에 학과 코드표를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27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left라고 함수 찾으시고요. 그 다음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되는데요. 학번에 가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학과에 학번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찾아서 표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값을 오른쪽 코드표에 가서 값을 첫 번째 열에서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학과를 가져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함수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V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찾고자 하는 값은 left 함수를 통해서 찾아놨습니다. 참조하는 표는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학과 코드표 제목을 포함하셔도 되고요. 제목을 포함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목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왼쪽에 가서 찾을 값만 정확하게 범위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F28부터 G30 영역이라고 주셔도 되고 F27부터 G30 영역을 주셔도 돼요. 둘 다 맞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요. 현재 범위 정한 영역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 가서 학과 코드를 찾았어요. 두 번째 열에서 학과를 찾아 값을 가져올 겁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0이라고 입력하시거나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해당한 학번을 가지고 제 화면이 좀 확대가 돼서 스크롤바 하면 좀 많이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봤더니 MI는 있는데 MT는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데요. 라고 NA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문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하셔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가요. if error. 만약에 값에 오류가 있었습니까? 맨 끝에 가서 쉼표. 그렇다면 우리는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직접 입력하시는 거라서 큰 따옴표 처리하시면 되고요. 난 큰 따옴표 처리해서 텍스트 입력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라고 하시면 if error 안쪽에 커서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 코드 오류라고만 입력하면 자동 큰 따옴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코드 오류라고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계산 작업은 각각 배점이 8점씩에서 8호 40점의 배점입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정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습하실 때 정확하게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실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구분을 가지고 노트북, TV, 컴퓨터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끼리 먼저 모아놓고요. TV, 그 다음에 컴퓨터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실 거고 동일한 구분이라면 판매 이익에 색깔이 적용된 글자 색깔이 적용된 부분을 위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과 데이터 사이에 지금 현재 입력된 A3부터 F15 영역에 중간에 데이터가 없다면 그냥 데이터 안쪽에 놓고 데이터 정렬을 가셔도 돼요. 만약 좀 불안하시다라고 하시면 A3부터 F15 영역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필요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정렬하겠습니다 하시면 범위 정하셔도 되고요. 그냥 안쪽에 커서 두면 컴퓨터가 좀 자동으로 인식이 되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쪽에 이미 셀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데이터 정렬하고자 하는데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이라면 도구를 클릭하셔서 정렬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사용자 지정 목록도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2가지 이상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거라서 정렬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에서요. 우리는 문제에 나와 있는 구분을 가지고 셀에 입력된 값을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을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노트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TV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컴퓨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노트북, TV, 컴퓨터라고 입력하시고요. 추가를 클릭하시면 처음 추가하시면 바로 여기 목록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실습을 여러 번 하다 보니 미리 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추가하자마자 화면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 실습하면 여기 오른쪽에 목록 항목에 보이고요. 2-3번 반복 실습을 하시게 되면 추가된 왼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추가된 목록에서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요. 구분을 가지고 조금 전에 내가 정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셨고요.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할 겁니다. 판매 이익의 텍스트의 색깔이 채워진 셀의 색깔이 글꼴의 색깔이죠. 셀의 색깔이 아니라 텍스트의 색깔이니까 글꼴 색깔이 RGB 컬러의 레드 컬러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레드가 255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의 글자를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노트북과 TV와 컴퓨터로 데이터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노트북 안에서는 글자 색깔이 빨간색 데이터가 위쪽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 정렬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 현황표에서요.
일반 12%, 골드 18%라고 입력된 이 값의 변화에 따른 H10셀에 있는 합계, 이익금의 합계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좀 작성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이름을 정의하시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되고, 문제 제시된 이름 정의 먼저 하고 나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B12셀 일반이라고 12%라고 입력된 B12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오셔서 열머리글 A, B, C 바로 위에 이름 상자에 오셔서 일반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B13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오셔서 골드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십니다. 다시 한번 H10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판매 이익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 오셔서 판매 이익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를 통해서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셀 주소를 잘못 선택을 한다던가 또는 판매 이익 합계에 오타가 있거나 그럴 경우 이름을 삭제하고 싶은데 범위 정해서 지우려고 해도 사실 지워지진 않아요. 어떻게 이름을 지우셔야 되냐면요. 수식 탭에 가시면요.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 골드, 판매 이익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하셨던 이름이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혹시 잘못 이름을 정의하셨던 게 있다면 선택하고 삭제하시고 나서 이름을 새롭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름 정의하셨잖아요. 이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일반과 골드 값이 입력된 B12와 B13셀의 값의 변화에 따른 이익금 합계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값의 변화가 있는 B12부터 B13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오른쪽에 예측이라고 있고요. 예측에 가시면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에 오시면 화면에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설명은 남겨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B12부터 B13 영역을 값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데 확인 버튼, 현재 12%를 15%로 그래서 15%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0.15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골드를 현재 18%인데 20%로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추가 누르시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인상이었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변경한 셀은 동일하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12%를 10%만 그 다음 골드 18%를 15%만이라고 각각 값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인상과 인하의 시나리오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두 개에 대한 시나리오의 요약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어떤 결과값의 변화를 보고자 하냐면 이익금의 합계에 대한 결과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H10셀이 선택이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다면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아래쪽에 시나리오 시트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화면을 현재 작업하셨던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위치를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뒤에다가 배치하세요 라고 하면 드래그 하셔서 분석 작업 다시 2번 뒤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앞에다가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위치는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는데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는 지열에다가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이고요.
두 번째 매크로는요. G4부터 G10 영역에다가요. 채우기 색깔 노랑으로 채우는 서식 매크로입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단추에다가 연결할 거고요. 두 번째 매크로는 도형에다가 연결하고자 합니다. 단추는 어디에 있냐? 여러분의 화면에 잠시 화면 놓고 개발 도구에 가셨을 때 개발 도구에 가시면 컨트롤에 삽입이 있고요.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 위치를 I3부터 J4 영역에다가 드래그하고자 합니다. I3부터 J4 영역에 드래그 하자마자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네요.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평균이란 이름으로 매크로를 기록할까요? 라고 표시가 된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1월, 2월, 3월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셔서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 1월부터 3월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월부터 3월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텍스트를 좀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텍스트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바로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평균이라고 텍스트 문제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평균이라는 매크로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는 도형에다가 만들 겁니다.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도형이 있고요. 도형에 가시면 기본 도형이 있는데요. 정육면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정육면체를 찾을 수 있고요. 위치를요. I6부터 J7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lt키 누른 상태에서 I6부터 J7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도형에다가 작업하실 때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하셔도 돼요. 네, 먼저 텍스트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정육면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서식이란 매크로 하나를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매크로 기록에 서식이란 이름으로 기록할까요? 라고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G4부터 G1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그룹에 채우기 색깔은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색깔, 표준색이면 표준색 또는 퍼센트 표시가 되어 있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된 문제 색깔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색깔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에 대한 매크로 작업을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두 개의 매크로를 작성해 보셨고 값을 한번 지워 볼까요? 색깔도 한번 없애 보고요. 채우기 없음, 평균 누르면 평균값이 구해지는가, 서식을 누르면 색깔이 채워지는가 확인해 보시고 맞게 하셨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작업에서는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2024년과 2025년 계열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요. 현재 데이터는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22년과 23년을 뺀 2024년과 2025년 데이터만 표시하고요. 해과 열을 바꿔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선택에 오셔서 화면을 확대했을 때 현재 2022년과 23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차트 데이터 범위를 지우신 다음 구분에 오셔서
2024와 2025년만 선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선택, 두 번째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 행과 열을 바꿔서 표시하시오. 행열 전환을 클릭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상여금부터 교통비 내역으로 현재 꺾은 선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신 다음 현재 화면의 차트 종류는 3차원의 문구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에 가셔서 3차원의 문구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막대 모양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화면을 살짝 확대했던 거를 다시 원위치 하고요. 막대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2024년을 선택하셔도 되고 2025년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원통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2025년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차트 종류를 데이터 종류를 바꾸도록 하겠는데요. 계열 옵션에 오셔서 원통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요. 2024와 2025년에 세로 막대 모양을 원통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례가 현재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범례에 오셔서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차트 요소에 오셔서 범례 위쪽 클릭하시면 되겠고 세로축 제목을 그러면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면 이렇게 축 제목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세로 금액을 입력하실 거고 텍스트 방향에 오셔서 세로 방향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축 제목 서식에 세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축 제목이라는 글자 대신에 금액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축 제목 금액을 입력하셨고요. 최소 경계를 0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50만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축 서식에 오시면 축 옵션이라고 있고요. 축 옵션의 최소값을 50만 해당하는 값을 0을 5개 입력합니다. 5 입력하시고 0 5개 입력하시고요. 항목 이름과 값을 데이터 설명선과 함께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주황색 계열일까요? 2025년 계열의 상여금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 건데 데이터 설명선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항목 이름과 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차 안쪽에 선택하시고 데이터 설명서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의 레이블 옵션에 오시면 항목 이름과 값이 체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셨을 때 뭐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요. 항목 이름과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서식 탭에 가시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는데요. 도형 스타일에 가시면 색 윤곽선이 위쪽을 얘기합니다. 색 윤곽선에 녹색 강조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차트 영역 바깥쪽에 테두리 라인이 윤곽선 테두리 선으로 녹색 강조 6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문제는 실습하시고 문제 제시된 결과 그림과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트 5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